안녕하세요, 강태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말하는 갈등이 생겨서 깨지는 신뢰와 더 나아가서 친밀감까지 깨지는 행위들이 대부분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안다고 해서 100%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어서 또는 자신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성을 좋아할 때 뭐에 탁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성격적인 부분에 관해서요. 어떤 사람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묵하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쵸? 물론 적당한 중간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만 문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슬슬 벗겨지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실제로 내가 좋아서 탁 하고 꽂힌 이유 때문에 그게 결별 사유가 굉장히 많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머러스하고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애를 지속하는 동안 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다 보면 오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꼭 내 취향에 딱 맞는 재밌는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 도중에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선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말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성과 오래 만나다 보면 당연히 성향상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반복돼서 헤어져요, 결국. 이게 결별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엔 과묵한 걸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과묵해서 좋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뭔가 답답할 겁니다. 내 얘기에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 같고 뭔가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속이 터지죠. 표현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히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줏대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도를 지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말을 하는 편이라 해서 그게 중도를 잘 지키는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말해요. 당연히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알려면 연애하면서 상대를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저는 좋아하면 저절로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안 해서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를 결론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 차분하고 과묵한 편에 가깝거든요. 쓸데없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친구랑 1대1로 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임 같은데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는 굳이 주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고 이끌려가는 편이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말하고. 오히려 제가 주도하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성향이랑 안 맞아서. 여튼 지금 설명한 제 성격으로 예를 들자면 상대가 나의 차분한 모습과 과묵한 모습에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내가 막 엄청 떠드는 게 아니니까. 외모를 제외하고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만 예를 들자면 차분하고 적당히 과묵하고 바른 이미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나를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이런 시점이 온다고 생각해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환상이 벗겨지면 상대가 본래의 내 모습들을 단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나는 나 원래 성향이 이래, 예전에는 좋다 그러더니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쏘아붙인다면 그 연애는 대부분이 오래 못 가고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결국은 깨지는 패턴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약간은 버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고집을 버리고 관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고집을 내려놓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상대가 수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과묵하다면 좀 더 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반대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 실수가 잦아진다면 머리로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고 장난 너무 치지 말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진짜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예요. 무조건 내 멋대로 하고 무조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건 모순이 있어요. 그쪽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다 맞춰주는 상대를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또 눈치가 원래 특출나게 빠른 분들은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관찰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굳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더라도 원래 성향으로도 연애를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진짜 필요해요.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막 3년 넘게 연애해보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저런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지만 좀 후회스러울 때가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을 잃어도 보고 되게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신호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도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유연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도 많이 익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